그 제목은 이제 다문화 배경 청소년이라고 했는데, 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가 우리 정부에서는 국제 결혼을 한 그런 가정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고, 그 부부가 똑같이 한국으로 이렇게 온 그거를 이주 노동자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또 교육부에서는 그 두 그룹을 합해서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용어가 약간 혼선이 있는데요. 제가 이 다문화 배경 청소년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순수하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부모를 두지 않은 그런 가정의 청소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혹시 그 인터넷 뉴스를 보면 다문화 얘기들이 가끔 나오는데요. 또 이주 노동자. 여기 나온 다음에 두 개는 우리나라 사실 공장이 이 외국인 없으면 문을 닫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도 2차 벤더까지 가면 여러분들 아마 이 밖에 가서 12시 넘어서 한잔 하시려고 그러면 누가 서브를 하죠? 그래서 이 다문화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또 이쪽에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이민 이주 노동자 다문화 얘기를 하는데 프레임이 없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통계상으로 보면 우리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특히 학생들이 지난 5년 동안 초중고등학교 숫자가 100만 명이 줄었어요. 근데 이 다문화 배경 아이들은 5만 명이 늘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요즘에 우리가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게 인력인데요. 그래서 특히 이 다문화 배경의 아이들은 어머님이 외국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에 굉장히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데, 여기 몇 가지 제가 통계를 해놨는데요. 다문화 배경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모가 만나서 태어난 아이가 한 80%, 또 결혼한 어머님들이 재혼을 하기 때문에 데리고 오는 아이들이 중도 입국이 한 9%, 또 이주 노동자 9% 이런 구성인데, 이 비율이 앞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거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반면에 이제 교육부 통계를 보면은 이 다문화 배경 아이의 한 초등학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한 99점 몇 프로가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초등학교 취학률이 한 90% 중반대, 중학교는 70% 중반대입니다.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학교에 탈락을 하거나 못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제가 또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대전에서 이렇게 좀 접하고 있는데, 좀 이따 얘기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한 위협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지금 북한에서 오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본인들은 본인의 코리안 드림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을 선택해서 성공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태어난 2세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선택이 아니죠. 그래서 그분들이 2세가 어려움을 겪으면 지금 미국 사회의 흑인이나 히스패닉 문제, 요즘에 벨기에 같은 거기 다 그런 다문화 2세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럼 정부도 관심을 갖고 민간기업도 관심을 갖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제가 이 대덕중학교 2학년 때부터 2년 동안 이렇게 가까이 지낸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위해서 여기 지금 한 9개, 7개 이렇게 되는 정부나 민간의 다문화 배경 아이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서는 예비반이다, 교육반이라고 하는,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없는데 프로그램이 있고, 민간기업도 합창단이라든지 대전의 정교회 단체에서 하는 이런 대안학교라든지 정부가 하는 이런 거, 그리고 여러분 대학생들이면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심지어 우리 카이스트에서도 창의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얘가 그럼 본인은 어떤가? 그래서 본인은 사실 이런 많은 화려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작 완전히 탈락을 해서 사춘기를 거친 중학생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를 방문했는데 교장 선생님 말씀이 얘네들이 앞으로 시한폭탄 같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그 소극적이고 온순한데 걔들이 이제 여러분 같은 나이가 되고 30대가 되면 1년에 2만 명씩이 현재 태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몇만 명이 더 많이 태어나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그게 이제 시한폭탄 같다는 우려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초등학교 다문화 배경 아이를 지도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엄마가 교육 프로그램에 아마 우리 칼슈트 학생 같으면 어머님들 공이 컸어요. 여러분들 그죠? 또 여러분들이 범생이니까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 아이들은 그렇게 끌어줄 엄마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만나서 같이 얘기한 아이는 내가 왜 고등학교 가야 되느냐, 심지어 왜 내가 살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중학생한테 들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아까 제가 그 벤처 쪽의 리타이언 교수가 좀 이제 지금 생각하면 잘한 거예요. 사실 벤처를 시작했으면 힘들 뻔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꿈을 버리고 이쪽 일을 해서 좀 보니까 지금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공급자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정작 그 당사자가 어떤 애로를 겪고 있느냐는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았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엄마 입장에서 또 부모 입장에서 야 네가 뭘 가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제대로 해줄 수 없는 일.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이건 이제 소셜 서비스의 이슈인데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그런 게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컨퍼런스가 뭐 프레임 시프트라고 들었는데 이게 다문화 이 문제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사회 봉사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교육공학이라고 할까요?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는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풀려면 왜 애들이 어려움을 겪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에 시집 와서 우리말을 익혀가는 엄마한테 갓난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 그 말이 좀 더뎌요. 더디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금 그 어휘력이 떨어진 상태로 어린아이를 지낸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런 아이가 초등학교를 딱 들어가면 일단 초등학교 들어간 순간 아이하고 엄마는 결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전혀 한국 초등학교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아이도 엄마에 대해서 전혀 기대도 안 해요. 그래서 아이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따라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순간 가정학습 이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되고요. 그럼 애들이 가정학습을 못 받으니까 아까 그 정부가 지원하는 많은 프로그램에 소위 불려다니는데요. 그게 정작 이 아이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현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어머님들은 아마 상당히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눈치도 보시고 그랬을 텐데 엄마가 소통 능력 전화도 받기가 좀 자유스럽지 않고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 소통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중학교 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마 특목고 아마 가려면 중학교 때 과외 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엄마가 끌어주는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은 대부분 외가가 없어요. 엄마들이니까 외가 좀 먼 나라에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일반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아버님들은 공부하고 좀 거리가 먼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환경 미화원을 한다든지 또 어디 뭐 공단에 일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이런 핸디캡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업을 쉽게 포기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럼 사회적으로 어떻게 끌고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공학적인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모델.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선은 여기 이 그림이 좋은데요. 이 초등학교 때 아무리 아이가 지금 엄마의 도움을 전혀 안 받고 혼자 학교에 가서 과제가 뭔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걔한테 달리 수혈을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머님들을 엄마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자. 그래서 이 다문화 엄마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디자인을 했고요.
근데 이 어머님들이 대부분 지금 대전에 계시는 분들도 식당에서 일하시거나 대학원단에 일하시거나 또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대부분 일을 하세요. 어려우신가. 그래서 이런 어머님들, 일하시는 어머님들한테 초등학교 교육을 잘 시켜서 아이를 끌어주게 하는 게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중학교를 가면 얘네들을 최소한 영어하고 수학을 끝까지 끌어주는 다문화 자녀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많이 탈락한 아이들한테 검정고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공학적인 관점의 시스템 디자인을 하고, 그럼 디자인이 됐으니까 이걸 이제 임플리멘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이따 그 구현 얘기는, 하여튼 구현을 해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도 그런데 이 봉사단을 만들고, 제가 리타이어를 한 교수이기 때문에 총대를 메고, 이 봉사단에는 지금 뭐 옛날 그 장관을 하시는 분도 끼어 있고, 회사에 있는 분도 끼어서, 또 우리 앞에 지금 계시는 분도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2014년부터 출발을 해서 2015년에 처음 엄마학교를 모집을 해서 이 사진이 2015년 3월 달에 역사적인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나라에 처음 다문화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과정을 이수하는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기 11명을 배출을 해서 이게 5개월간 아주 빡세게 공부를 시켰어요. 하고 2기도 얼마 전에 졸업을 해서 이분들이 다 지금 그 24명이 전원 초등 검정고시를 합격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해서 지금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고, 현재 이 3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 이제 24명이 졸업을 했고 13명이 다니고 있는 그 가정에 아이들을 저희가 무너지지 않도록, 사실은 이 두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를 갔는데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충남 기계 공고를 갔고요. 이건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래서 고등학교를 참 어려운 여건에 저랑 같이 노력을 해서 고등학교를 가고 나름 프라이드를 갖게 된 저로서는 참, 얘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과외 방식으로 애들을 얘들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외에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 이 자리에 또 있는데요. 우리 가시스 학생이. 근데 이제 그렇게 개인 교습은 그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서스테이너블 하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전국에 20만 명의 다문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니까, 현재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들 4명을 데리고 저희가 엄마와 함께하는 다문화 자녀학교, 한마음 글로벌 스쿨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요즘에 우리 여러분 에듀케이션 3.0 그런 비슷한 개념의 그 플립드 티칭이라는 인터넷 기반의 교육하고 소직 교육을 통해서 얘들을 사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애들 교육을 시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잘한다고 좀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제가 굉장히 비슷한 하나의 그게 한미약품의 성공 사례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의약품이라는 게 3D라고, 3D 아세요? 3D. 그래서 새로운 의학을 디스커버리, 개발, 그걸 디벨롭먼트하고, 제일 중요한 건 딜리버리예요. 여러분이 어디가 아팠을 때 약을 먹어서 거기까지 약을 보내는 것이 이 한무약품의 그 경쟁력이 거기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그 다문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몸이 아픈 거나 비슷해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해지려고 노력할 수도 있지만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얘들을 교육이라고 하는 그 뭔가를 전달해주는 메커니즘을 저희가 지금 현재 2주에 한 번씩 불러서 소식 교육을 하고, 그 중간에는 인터넷 기반의 여러 가지 플립드 티칭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만약 성공을 한다면 저는 교육의 굉장히 혁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현재 대전에서 저희 카시스트가 하고 있고요. 이 엄마학교 모델을 지금 서울에서 시범 사업을 성북구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 그 모델을 전국에 200여 군데 기초자치단체에 보급하는 걸 목표로 R&D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카시스트가 하느냐? 근데 우선은 우리 강 총장님이
우리 전번에 행사 때 오셔가지고 영상 하셨는데 강균 신장님 적극 밀어주세요. 그래서 강균 신장님이 USR이라고 University Social Responsibility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하나의 필요 조건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카이스트가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 테드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봉사를 하는 동아리가 3개나 있더라고요. 있고 또 다문화 쪽에 융합교육연구센터에서 다문화를 한 5년 동안 이미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 한 9명 정도의 교수님들이 적극 도와주고 계시고,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서청장을 모시고 부총장을 잠시 했는데 그 덕에 우리 행정도 적극 도와주고, 그래서 제 옆방에 이 간판을 붙이고 제가 단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저희가 지난 8월에 아니 3월 달에 그 제3기 입학식, 제2기 졸업식, 또 다문화 자녀학교 뭐 그런 행사에, 이분은 뭐 대전시의 그 관련 부서의 시의원이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이 카이스트가 필요 조건이 있다 하는 말씀드렸고, 시간이 다 됐다는 거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주크버그 얘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의미 있는 일이 뭐냐? 여러분 돈도 많이 벌고 뭐 사회적인데, 아마 여러분 나이에 제 나이 절반도 안 되는 사람인데요. 52조를 자기가 의미 있는 데 쓰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주장이 뭐냐면, 우리의 미션이 뭐냐? 사람이 뭐 다른 인간,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다 인간답게 자기 능력을 개발하게 해주는 일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니냐, 이런 그걸 위해서 52조를 들여서, 근데 그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 생산성 향상, 뭐 이런 노력을, 그래서 이 사람은 52조를 가지고 회사를 만듭니다. 회사를 만들어서, 이 사람은 참 마음에 드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5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지만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 이분한테 한번 우리 봉사단을 소개해 볼까 생각하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